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NDAA 수정안 목록에 바이오 안보법 비포함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제약 바이오 섹터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항서제약이 CRL을 받은 이유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견제를 받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된 주된 내용은 아니더라도 투심을 위축시키는 역할은 톡톡히 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 NDAA 수정안 목록에 바이오 안보법이 비포함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리스크, 불안감은 어느 정도가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의 우시바이오 보시면 13.9% 올라 있습니다. 자, 이런 급등이 나올 만큼 투심이 위축되어 있다가 리스크가 소멸하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항서제약도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L의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는데 힘을 더해주는 것이 이 바이오 안보법이었던 건데, NDAA 수정안 목록에 바이오 안보법이 미포함되면서 CRL 재제출 후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 기업은 무조건적으로 견제한다는 것이 아니게 됐으니까. 자, 그래서 FDA 승인 절차 과정에 있어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 미국과는 다른 규제감독국이기 때문에 FDA는 이제 이 7월 2일 미팅을 이용할 준비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왜냐면 7월 2일이 다가오는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지 시간 7월 2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는 7월 3일이 됩니다. 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소한 퍼실리티 문제다 라고 되어 있죠. 장소의 문제로 사측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자, 7월 2일날, 현지 시간 7월 2일날 미팅에서도 정말 사소한 문제라면 의미 없는 보안 요구가 됩니다. 자, 더불어서 저렴해진 주가에 수급이 강하게 몰릴 수가 있겠죠. 이 경우의 수를 기대하는 수급에 미리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FDA 미팅을 통해서 사소한 퍼실리티 문제로 판명이 난다면 지금 주가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매수 수급이 미리 일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쉽게 말해서 품절될까봐 결과를 듣기 전에 미리 사놓는다는 거죠. 자, 미팅에서 이 CRL의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사가 무엇을 보완했다, 뭐 이런 하나의 제스처 하나하나가 주가의 기대감을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만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왜냐면 클래스 1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승인의 긍정적인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9월, 그리고 늦으면 뭐 12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 등락은 당연히 반복되겠죠. 근데 이 등락을 한 번에 반영시키는 것이 기대감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7월 2일 퍼실리티 문제, 사소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가 아닐까 판단하기에 이때가 기대감이 클 것으로 봅니다. 자,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따라서도 또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이번 7월 2일 미팅은 문제를 확인하는 것, 즉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까지 기대감에 더해지고 사소한 문제라면 자연스럽게 클래스 1을 상상하게 되기에 기대감이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퍼실리티 문제라고 했을 때 왜 사소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보통 장비 설비나 뭐 기계 설비에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라는 큰 내용이라면 이렇게 이퀴먼트나 머신을 언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퍼실리티 문제로만 언급이 됐고 약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장소나 조명, 배관시설 위생 등등의 사소한 마이너한 문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스코 부스에서 뭐 전문가들 북적 허가 기다린다, 뭐 전문가들이 FDA 승인 문제 없다, 이런 언급들만 보더라도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전세계 석학들이 치료제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검증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인데, 전문의들의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제약바이오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직판을 선택했던 HLB가 CRL을 받음으로써 마케팅이 된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인이 미뤄지면서 각 전문의들, 업계 권위자들이 오히려 한마디씩 언급을 하게 됐으니까. 자, 기대감도 벌써 어느 정도는 살아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의 하한가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첫 번째 하한가, 그 한 번은 벌써 회복을 한 거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자, 현지 시간 7월 2일까지 기대감을 먹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현재 물량 소화가 일부 진행된 모습이고요. 자, 근데 이 자리는 거래 없이 하한가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매물이 없습니다. 뭐 과거에 매물이 있었지만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본전이형 투자자들의 매도는 있겠지만 7월 1일 FDA 미팅 날짜가 다가오면서 기대감을 먹기 시작할 때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한 자리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잘 활용해서 분할로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도 가져오고 물량 관리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분할 매수의 근거는 자, 저는 이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요 자리가 이전에 하한가를 갔던 자리입니다. 하한가 시가, 두 번째 하한가를 갈 때 시가. 자, 이 자리에 계속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저항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자, 여기는 2연속 하한가를 갈 때 기준이 되던 시가였던 자리였기 때문에 투심이 결정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여기서 마이너스 30%를 간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당시의 하한가는 가치가 잘못 산정된, 퍼즐리티 문제를 잘못 이해한 승인 거절로 받아들인 투자자들의 투심, 패닉셀이었다라는 것에 인정받는 모습이기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 수급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단순 돌파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거래가 동반된 매물 소화와 이후의 지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에도 거래가 동반됐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봉 단위로 매도 주체를 꺾고 대량의 거래로 주가를 어느 위치에 안착시켜 놨는지를 판단한 후에 분할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좀 귀찮아 보이죠? 자, 그러나 리스크도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어지고 수익은 더 안정적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해야 하는 것이 분할 매매입니다. 자, 카톡방에서 다가올 7월 2일 FDA 미팅에서 기대감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이걸 누르시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